이 책이 그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책을 통해서 미국 주식, 미국 투자, 미국 산업, 미국 정책을 이해하는 그런 흥미와 정보를 함께 가져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그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워싱턴 DC, 그리고 텍사스의 저자,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이영권입니다. 현재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식시장과 기업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리포트로 작성을 하거나 앱 콘텐츠 형태로 제작을 하고 또 발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의 모습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벌어나는 일들을 매일 이렇게 살펴보고 또 분석해서 글로 작성을 해서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한상원 애널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는 펀드 매니저를 만나는 일을 하다가 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2021년에 토스증권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지역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중심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실리콘밸리는 기술의 심장부입니다. 주요한 기술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움직이고 산업으로 발전되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탐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었고요.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정책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곳이고 이 정책들이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가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는 산업이 재편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제조업이 탄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첨단 성장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곳,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행성지를 정할 때 염두에 뒀던 내용들은 굉장히 명확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어디 있지? 그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기업이 어디 있지?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고민을 했고요.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회사나 주식인 이제 빅테크라든지 M7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저희 첫 행선지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텍사스를 방문했을 때가 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텍사스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민자 정책에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민자 정책이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저희가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텍사스 현지에서 이민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이민자 정책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가 아니고 산업과 기업에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영구님은 이렇게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역보다도 그냥 제가 느꼈던 점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희가 잘 알려진 빅테크나 M7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라고 보통 표현하는 작은 회사들도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처음 접해본 회사들도 있었어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을 수도 있는데요. 직접 가보니까 정말 회사 건물도 너무 좋고 직원들도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실제로 숫자로 보여지는 매출이라든지 이익도 참 좋은 상태인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느꼈냐면 미국이라는 곳은 정말로 큰 시장이구나, 정말로 큰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만 잘 해내도 이렇게 건강한 회사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점들을 느끼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알아내고 발굴해서 또 한국에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고객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요소들은 많이 배제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거에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타코라고 트럼프를 공공연히 비난하는 게 워싱턴 한복판에 걸려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업을 만나거나 싱크탱크에서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정부에 대한 이야기 혹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 글의 내용도 기존과는 다르게 어떤 물론 숫자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요소들을 많이 반영된 글을 쓰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심하게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숙소에서 잠깐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검문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 기동대가 저의 신분을 좀 확인하자고 하면서 신분증 제출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숙소에 신분증을 놓고 온 상태여가지고 제가 신원 조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붙잡혀 있다가 겨우 사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미국에서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고요. 어떤 사회 전체적인 문제, 경제, 산업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이 기억이 남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선도 이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비행기 이미 탑승을 했는데 고장이 났나 뭐 날씨 때문이었나 다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야 하고 이렇게 내리는데 내려서 나왔더니 게이트 앞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미국 한복판에서 저 사람 누구더라? 저희가 참석했던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교수님을 저희가 그냥 내리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갑고 신기하잖아요. 거기 미국에서.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에서 온 애널리스트들인데 교수님 세미나 잘 듣고 간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학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누구를 만난 기억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앞에 이번에는 한국 분이 계신 거예요. 저분 나 얼굴 아는데 누구지? 하고 봤더니 누구였냐면 토스의 투자자이신 어떤 한국계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이 저희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용기를 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토스에 있는 그 토스 증권에서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인데 저희 이렇게 출장 왔어요. 탐방 왔어요. 했더니 저기 리서치 센터 만들었다는 소식 들었다 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아는 얼굴을 만났던 미국에서 그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사실 국내선이 제일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너무 많은 연착이 있었어서. 그래서 비행기에 타서 사실 일정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제가 보통 비행기가 뜨기 전에 잠을 안 자는데 잠에 들었는데 딱 깼는데 사람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벌써 왔다고? 벌써 왔다고? 와, 내가 진짜 피곤했구나 라는 마음에 부랴부랴 가방을 다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연착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저녁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저희가 넘어가서 아침부터 다른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뜨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얘기가 계속 오가다 보니까 그 다음 일정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진짜 진땀을 빼고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비행기가 잘 떠서 그 다음 일정까지 잘 소화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리포트는 각각 개별의 이슈를 다루지만 저희가 이번에 발간하는 책은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다 담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소비되는 자료가 아닌 계속 놓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투자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리콘밸리의 AI, 워싱턴의 정책, 그리고 텍사스의 새로운 산업 재편 이것들의 흐름을 한꺼번에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는 기존 리서치 자료에서는 담지 못했었던 현장 탐방을 위한 준비 작업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도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책을 좋아하는데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딘가에 꽂아두고 두고두고 본다라는 점인 것 같거든요.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아마 현재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됐을 때 다시 보셨을 때 그 이야기들이 조금 다르게 전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슈가 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보셨을 때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두고두고 보시면은 오히려 독자분들께서 해석의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다 보면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산업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의 책을 읽고 나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실 수 있다면 정말 저희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었던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흐름이 정말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힘이 소수가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번에 출간한 책이 그 투자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투자 혹은 주식을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일들이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좀 교과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지금 아직 글씨를 읽지 못하는 어린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둘에게는 꼭 교과서로서 읽어줄 마음입니다. 아들에게 주고 싶은 책입니다. 막연히 그 미국 주식 한번 해보고 싶다, 미국 주식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관심은 있었지만 어떤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먼 물리적 거리 때문에 조금 그것이 어떤 심리적 거리까지 이어졌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책을 통해서 미국 주식, 미국 투자, 미국 산업, 미국 정책을 이해하는 그런 흥미와 정보를 함께 가져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그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